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오늘은 9번째 편 낭만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낭만적 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낭만적 미제. 미제가 뭐예요? 풀리지 않은 숙제죠. 자, 우리한테 사랑을 할 때 풀리지 않는 숙제. 작가는 오래 지속되는 사랑보다 강렬하고 짧은 사랑에 매혹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강렬하고 짧은 사랑에 이렇게 매혹당할까요? 인간의 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불안정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하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 그 자체가 원래 이 불완전한 사랑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것, 그리고 깊은 사랑,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랑, 성적 관계가 동반되는 사랑,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랑, 이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짧게 끝나는 사랑, 강렬한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 성적 관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확실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의 빈 공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이 빈 공간이 최소치라고 그러면 이 불완전한 사랑은 이 여유 있는 공간, 불완전한 그 공간이 최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상상력과 의미와 어떤 몰입과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하면서 점점 더 몰입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소설책을 읽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소설책을 다 읽고 나면 어쩌면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받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영화는 어떨까요? 영화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완성형이잖아요. 그죠? 컨텐츠 자체가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그 순간에는 몰입할 수 있는데 긴 여운을 남기거나 이러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영화 같고 불완전한 사랑은 소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버트 그린은요, 이 불완전한 사랑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호성을 증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신호를 복합적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넌지시 표현하는 것, 욕망과 현실을 혼동하게 하는 것, 쾌락과 고통을 혼합하는 것, 욕망과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성적 요소를 완전히 없애지 않되 누그러뜨리는 것, 어떤 기준에도 순응하지 않는 것,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완전한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 불완전한 사랑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랑은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로도 쓰임새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죠. 그죠? 우리한테 어떤 판타지, 어떤 성적 상상력, 그러나 어느 선을 넘기지는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어떤 그 불완전한 사랑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불완전한 사랑은요, 이 짝사랑과 그 착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짝사랑과 착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들은요,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짝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뭐 건강관리, 몸매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거울을 좀 자주 보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이
무조건 슬픔이나 좌절, 고통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엔요, 작가는요, 낭만적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낭만적 호기심. 그래서 작가는 지식이 많은 것이 사랑을 잘하는 것과는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식은 분명히 적응력을 키우고 능력과 한계를 인지하게 도와줍니다. 맞죠? 그래서 오히려 무지할 때 상대에 대한 고마움 또는 상대에 대한 매력 아니면 자신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지식은 분명히 특히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좀 문제가 되죠. 특히 요즘 시대의 사랑은 이 정보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많은 걸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숨 막혀서 서로가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들 하실 겁니다. 그죠? 저도 실제 상담을 해볼 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말 막 그 계엄군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치우죠. 네. 아니 뭐 공간을 그렇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속마저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공유하려고 그러시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이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하는 정도를 낮추면 실망과 흥분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락을 읽으면서 느낀 건요. 이 지식이 이익을 얻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들이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든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을 안 갖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자꾸 얻어내고 이해하려고 그 지식을 체득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요. 그러다 보면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은 너무 자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주 정확한 의미의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에서 이 지식은요. 저는 의미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 정도의 지식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잘 됐거나 잘못됐거나가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그 상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결혼하신 분이라 그러면 아내가 승리의 여신이다. 아니면 행운의 부적이다. 이러면 정말 좋죠. 그죠? 난 아내 덕분에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이러면 사실은 사랑의 위기가 생기거나 서로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랑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지식은 이렇게 의미 부여로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낭만적 호기심을 너무 과도하게 품을 수 있을까라고요. 너무 많은 지식과 호기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나 과거의 연인, 그리고 요즘은 재혼 남녀들이 많죠. 그죠? 그럴 때 그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늦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40 전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지나온 연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면 서로에게 힘든 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낭만적 호기심은 또 결혼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지금 아내, 남편을 두고 어떤 새로운 상대 아니면 새로 다가오는
아니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 근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작가는 이건 당연하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타협을 한다. 네,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극히 일부가 됩니다. 왜요? 분명히 그 선택, 그 호기심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비용, 내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냥 타협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실 때 나만 이렇게 사랑이 줄어들고 있고 그냥 나의 어떤 가능성들 뭐 어떤 간통, 불륜, 아니면 뭐 로맨스, 어쨌든 간에요. 이런 호기심들을 계속 나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불행하다, 나 혼자 외롭다,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타협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작가는요, 낭만적 아이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쇼핑과 아이쇼핑의 개념이 다르대요. 쇼핑은 효율성의 문제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외제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쇼핑은 즐겁고 그리고 값이 들지 않는 마음을 풀어주는 내재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맨틱한 낭만적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쇼핑은 데이트 맞죠? 자, 아이쇼핑은 뭐예요? 짝사랑이나 추파 던지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자들은 쇼핑을 여가활동으로 느낀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르죠. 남자는 효율성, 목적 이거에 집중하죠. 그래서 여자가 쇼핑을 산책하기, 커피 마시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면 남자들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낭만적 아이쇼핑, 그러니까 주파 던지기, 짝사랑, 아니면 썸 타는 거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낭만적 아이쇼핑은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즐겁죠. 그러니까 행복을 증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총각분들, 예, 젊은 분들은 충분히 뭐 낭만적 아이쇼핑 하십시오. 네, 그것이 분명히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니까 하시다가 정말 좋은 분이 생기시면 연애하시고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랑에 중독될 수 있냐? 예. 자, 집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랑은 중독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욕이나 소유욕이 중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상대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5잔, 6잔 먹어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잔만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중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자면 개인주의자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분을 사랑하시는 게 이 중독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체주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작게 크게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할 땐 좋아요. 네, 막 퍼주고 그다음에 로맨틱한 말도 잘합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뭐 나는 뭐 자기 거야. 뭐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보고 나면요, 다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에 중독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행복이 증가되면 중독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무엇인가가 엉망진창이 되고 현저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중독, 그리고 성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개인주의적이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좀
덜해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은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집착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더 약자가 되는 이제 그런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착의 문제는 사랑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또 이야기하는데요. 많음이 지나칠 때, 너무 많음도 충분하지 못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극대화자와 만족자,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극대화자는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을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계속 어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만족자는 만족스러운 선택,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상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극대화자는 어때요? 극대화자는 더 많은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관계적 특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다든지 직장이 좋다든지 외모가 멋있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나 사랑을 할 때 만족도가 높냐?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속 염두에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대화자의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자, 적당한 숫자의 낭만적 상대, 어떤 연애할 수 있는 대상들, 그리고 이런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타협을 할 줄 아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관계적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와 성격적인 거나 행동적인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이 잘 맞을 때 우리가 그것을 관계적 특성이라고 하죠. 가치관, 습관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작가는 정리할 때 양보다는 적절성이 중요하고 적은 낭만적 상대에 집중할수록 깊이와 의미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작가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너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깊은 사랑은 분명히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섹스 중독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사랑과 섹스 중독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특히나 우린 정말 깊은 사랑이야, 그런데 하는 짓은 그냥 섹스 중독이, 만나서 술 먹고 섹스하고 만나서 술 먹고 섹스하고, 이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섹스 중독은 분명히 반복적이고 피상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은 행복을 키워내는, 행복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하실 때 꼭 어떤 절차 내지는 어떤 룰을 좀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자꾸 이 섹스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시키시면 안 됩니다. 뭐 심지어 요즘은 돈 아낀다고 그냥 모텔에서 호텔에서 들어가서 밥 시켜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는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사랑할 수 있나요? 다른 활동에 지장을 주면 이것은 지나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언제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분들은요, 먼저 첫 고백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하게 되면 나중에 약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고백은 주로 받는 걸로 여자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5번은 만나봐라. 그리고 2달은 지나고 말해라.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라. 완전히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섹스 전후 혹은 도중에 말하지 마라.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는 말하지 마라. 상대에게 무언가를 보상받기를 원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첫 고백하실 때는 이 기준에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성들은 평균 134일 정도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88일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서양에서의 어떤 조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 길게 가네요. 그죠? 134일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만난 지 30일 안에 그 고백을 하는 경우는 여자는 23% 그리고 남성은 3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자분들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성격 급하신 분들 막 먼저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거 결코 좋지는 않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사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작가는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마다 사랑에 빠져드는 속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 경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낭만적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썸 타는 거 되게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는 고백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 마음이 궁금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 궁금해할 시간에 그냥 데이트하시면 돼요. 네,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로맨틱한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나 보면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오늘은 낭만적 관계, 우리가 관계 설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사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시다가 힘이 드시면 060-700-4579 타로타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